AR, QR 등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높은 마케팅 효과를 갖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모바일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다양한 매체와 함께 마케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며 정보의 습득과 확산이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모바일 마케팅 전에는 우리가 가게를 해놓고 1차원적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어떤 홍보가 잘 되면은 우리가 그 마케팅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에 사는 동네에서도 전주에서도 예전에는 어떤 극장 그 골목 있는 그 뒷골목은 막 캄캄하고 어두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화려해졌어요. 카페들이 들어서가지고. 그래서 그 왜 그랬는가 제가 이제 그거를 한 3년간을 4년간을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카페가 하나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뭐 그 커피를 뭐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가 잘 됐다든지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하나 둘씩 생겼더니 지금은 굉장히 화려하게 됐어요. 우리가 마케팅하는 그런 것도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마케팅은 뭔 효과가 있느냐 이거 보면 광고의 효과가 증대하고 높은 마케팅 효과, 불특정 다수에게도 하는 거죠. 광고 효과는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 맞춘 전략적인 마케팅. 예를 들어서 사람 모아놓고 라방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 라방만 해갖고도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요. 그런 형태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물건 같은 거 판매할 적에도 히트를 치게 되면 순식간에 많이 팔게 되죠. 그 다음에 바이럴마드 믹스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도 설명했지만 그 판매자하고 소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한테 소개할 수도 있고 또 소비자가 판매자한테 어떤 정보를 주어가지고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바일 검색 첫 화면에 90%의 선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검색 순위 뭘 하게 되면 맨 위에 오면은 되게 거기에서 찾죠. 화면 2개, 3개 안 넘기고. 그래서 90% 이상이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모바일로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옛날에는 홈페이지였는데 홈페이지만 가지고는 그거 이제 멀티 채널이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서로 SNS에서 교류를 나누기 때문에 하는 것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의 이제 전체적인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뜻은 바이러스 플러스 마케팅을 플러스 바이럴 마케팅. 우리나라 말로는 소문, 입소문이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네이버, 다음, 구글,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중심을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 광고를 보게 되면 이제 부작위성 광고, 낮은 여유성,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무조건 홈페이지 올려놓고 막 그 문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겠죠. 그다음 미비한 거 우리가 또 홈페이지에다 광고 해놔봤자 오는 사람만 오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대기업이나 어떤 그러한 그 홈페이지 중개사나 이런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광고로 인식하는데 이걸 갖다가 블로그, 카페, UCC, 지식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포스트, 핀터레스트, 인스타 뭐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마케팅이 훨씬 효과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입소문을 내게 되는 거죠. 어디 음식점을 갔다가 거기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올리고 되게 여러분들이 이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어 올리죠. 그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영상을 많이 찍어 올려요. 그래서 요새는 뭐 틱톡인데 그걸 미국서 또 뭐 중국 거라고 못 오게 하니까 이제 짤이라고 해서 작은 것들 오시죠. 그건 되게 페이스북에 많이 올려요. 네, 블로그. 이제 블로그는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빼서 있지만은 무료로 살려가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카페가 거의 홈페이지가 그런데 요새는 카페를 많이 안 써요. 블로그에는 좋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돈이 안 들이고 맨 윗순위다 상위에다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의할 적에 이 블로그를 활용하는 방법, 블로그를 사용해서 마케팅하는 방법, 이것들도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UCC는 영상이고 유튜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지식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 네이버에 이렇게 물어보고 되게 보면 우리가 네이버를 한국 사람들 많이 찾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을 많이 찾는데 예전에는 네이버를 많이 찾았었는데 무료로 되고 근데 이래 찾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훨씬 더 정보 영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바이럴 마케팅 이렇게 돼요. 그래서 타겟층 광고, 전국성 광고 인식하고 가격 대비 노출수, 그다음에 2차, 3차 광고 효과가 있다. 2차, 3차는 뭐예요? 우리 오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다른 중에 아 이거 맛있다. 요새 그냥 카페들이 많이 늘어나죠. 멀리 있어도 전주지는 뭐 남원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많이 시에서 떨어져 있는데 화려하게 카페를 해놓고 그것은 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그 이런 SNS를 보고 2차, 3차 광고가 돼가지고 이런 마케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바일 마케팅 성공을 하려면 이 바이럴 마케팅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지금 올려놓는데 물건만 올려놓고는 안 팔려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팔려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잘 이용하고 또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서로 협업을 해가면서 하게 되면 이러한 이런 SNS를 활용하는 그런 효과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또 물건도 많이 팔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한번 통계를 이게 몇 년 되기는 됐지만 이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좀 여러분 많이 빠졌네요. 아까 들어오신 분들도 있더만 또 바쁘다고 나갔는가 봐요. 자, 바이럴 마케팅 해가지고 브랜드 신뢰도 상승을 위한 바이럴 마케팅 광고 해가지고 검색, 구매, 평가, 후기, 전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한 다음 평가를 한 다음에 후기를 남기죠. 요새는 다 보면 음식점 가면은 우리 지역에서야 그냥 알려진 곳에 맛집을 알고 가지만 다른 외부 같은 데 가면은 여기를 해야죠. 그 평가하는 그 음식점이나 무슨 어디 카페 같은 데 후기를 보고 사람들이 그 점수 보고 이렇게 가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평점 높은 데 가면 많이 실수를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결합한 바이럴 광고와 실질적 소비에 기반한 사용자의 체험담이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예전에는 홈페이지 한 군데만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 연결했는데 이 사람이 또 이리 연결하고 이리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 것을 메쉬라고 그래요. 메쉬.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데 어느 쪽으로도
이게 이렇게 돌아서 여기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아는 거죠. 그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왔을 때 이제 보면은 구매할 때 전문 리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블로그 같은 경우는 되게 거짓말 안 써요. 그리고 자기 전문 지식이 있으면 전문 지식을 많이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물건에 대한 그런 설명도 아주 자세히 잘 써놓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할 적에는 여러 물건을 좋은 걸 올려놨다 하면은 블로그에다 올려놔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적인 리뷰 블로그 같은 건데 66.6%가 이걸 본다. 너도 이제 뭐 할 적에는 구글 검색하면 블로그부터 나와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판매하는 사람 회사 그거 나오죠. 그 사진을 찍어가면은 그 회사를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죠. 그다음에 쇼핑몰 후기에 주로 영향을 받는 66.7% 비슷하네요. 그다음 구매 시 소비자의 상품평을 고려한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밥 같은 거 먹고 뭐 이렇게 할 적에는 음식점을 가서 이제 우리 애들하고 저 경주 갔는데 잘 모르잖아요, 경주에. 근데 애들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찾아갔는데 걸먹걸먹 찾아가더라고. 그런데도 좀 괜찮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상품 이용 후기로 구매 의사가 바뀌었다. 85%. 그래서 이게 좀 뉴스에서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뭐 음식에 뭐 문제가 생기고 뭐가 나왔다, 뭐 상황을 샀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회사가 그 맛집이 갑자기 막 매출이 뚝 떨어지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걸 관리를 잘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소비자들이 또 문제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후기 구매를 결정했다. 44.5%, 부정적인 의로 보류했다. 61%. 이렇게 이제 마케팅 통보를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조금 나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 같은 걸 받을 때 이런 것들 통계 같은 거 써서 설명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제가 찾아가지고 옛날에 뭐 이게 중소기업청 다른 데 하는데 거기에서 설명할 때 했던 PPT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다가 쓴 건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광고 형태 중 소비자가 신뢰하는 광고 형태는 뭐가 있는가? 이거 이제 여러분이 찾으러 가려면 힘들지만 이게 몇 년 전의 자료지만 이제 이걸 참고를 해서 많이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이걸 참고로 해서 이런 검색어를 가지고 이제 2023년에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소비자들은 어떤 광고를 가진 광고를 가장 신뢰할까요? 구매자들의 추천과 의견, 바이럴 마케팅은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되었다. 자, 구매자들의 추천.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 서로 간에, 친구 간에, 아니면 그 SNS 연결된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그 추천이 78%. 내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되게 이제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그다음에 뉴스, 63%. 근데 요새는 뉴스 신문 매체가 인터넷에 많이 밀려가지고 그리고 또 신뢰성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온라인 구매 후기 의견 이것도 상당히 맞잖아요. 여기 이때는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브랜드 웹사이트 홈페이지 큰 홈페이지 찾아가서 예전에는 다 홈페이지로 가져갔었는데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TV 요새 젊은 사람들은 TV를 별로 안 보죠. 우리 집도 이제 TV 보면은 예전에는 축구 보고 막 그러고 있을 때는 가족이 다 한 20, 3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 방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방에. 근데 저기 스마트폰에 다 나오니까 아니면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것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자꾸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제 TV도 요새 정치도 그냥 보면은 까득해요. 그래 TV를 거의 안 보다가 이제는 조금씩 보긴 하지만 많이 안 봐요. 연속극 같은 거 특히 안 봐요.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는 연속극을 안 봤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같이 입원하다 그 연속극 하다 보면 한 두 번 보다만 중독돼갖고 끝날 때까지 또 보고 그런 거 빼놓고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개씩 봤는데 요새는 연속극은 거의 안 봐요. 근데 이제 그 일부 저 젊은 사람들도 TV는 안 보고 TV가 다 나오니까 스마트폰이나 그걸로 보겠죠.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잡지 56%, 라디오 54%, 그다음 브랜드 후원 49%뭐 이렇게 된다고. 이메일 광고, 그다음에 영어 전명 영화 요새 많이 보니까 어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영화 가면은 뭐 외국가도 불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검색 광고 34%, 온라인 배너 광고 26%, 문자 휴대폰 광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광고는 이런 형태로 되겠다.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어차피 이 마케팅하고 이렇게 할 적에는 이런 통계 같은 것을 이제 기업 같은 데나 해야 하고 그러는데 일반 인이 좀 하기가 힘드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이 나오실 줄 알았더니 빠졌네요. 저번에 황광미 씨는 외국 나갔다 왔더만 오늘도 못 나갔나요? 아픈가? 자, 그 다음에 정확한 타겟을 목표로 한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옷을 판매할 때 그 여자냐 아니면 남자냐 아니면은 연령대가 언제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그 컴퓨터,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들을 본다는 얘기죠.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든 거대요. 한 2017년도나 18년도 정도 될 거예요. 60대 이상은 24, 21, 16. 근데 내가 이제 다음 주에 그 60대, 50대 이상 그 사람들 강의를 하게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나도 이제 그렇게 그 나이대지만 60대 이상이 어떻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사용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이 사람들도 게임기 그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스마트폰에 처음에는 힘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감이 잡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24%, 커뮤니케이션, 이제 전화, 뭐, 문자, 뭐, 이런 것들 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카페, SNS, 되게, SNS에서 카카오톡을 많이 쓰죠. 주로 영상, 뭐, 이런 것들이 몇 프로 되고. 그냥 50대, 또 뭐 비슷한데 조금 더 컴퓨터라는 게 이런 거 게임이나 이런 쪽을 많이 쓰죠. 그래서 40대는 게임 많이 쓰고 30대, 20대 이제 내가 버스 같은 거 타고 가다 고속버스 같은 거 타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거든요. 스마트 휴대폰을 안 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 기차를 타거나 SNS를 타고 다니면 해요. 근데 어떤 뭐 한 반절 이상은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30대 젊은 사람들. 네, 10대 이하는 이게 게임을 적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학교 다니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10대 이하는 좀 이게 좀 안 맞을 수 있다고 보겠죠.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0대가 좀 젊은 사람들의 하나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MZ 세대와 우리 저기 세대를 나눠서 시니어 세대를 나눠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MZ 세대가 참 어렵지 않게 살고 그러거나 보지만 되게 많을 거예요. 이 50대, 60대 넘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풍요롭게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고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얘네들은 그 풍요로운 부잣집 아들들이 가난해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나라가 그걸 조금 못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발전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고.